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인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그죠? 네. 예. 오늘이 이제 3화째잖아요, 그죠? 네. 그 사이에 자유를 좀 찾으셨나요? 뭐 큰 자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뭔가 네.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나름 행복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다행이네요, 그죠? 자유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진 않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출근길 인문학을 통해서 뭐 자유인님 또 저 다 또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입니다. 네. 자유인님은 평소에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예, 때도 있는데 예. 어느 쪽이 많은가요? 아닌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쩔 때는 예. 뭐 이렇게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때는 좀 기분도 좋고 예. 난 지금 행복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다가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다가도 문득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면 네. 뭔가 현실도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렇죠. 이럴 때는 예. 난 좀 불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네요. 아마 뭐 자유인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얘기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매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렇죠. 사실 출근도 하기 싫은데 네. 행복한 기억을 찾아보면 어. 그래도 한 번쯤은 뭔가 음.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했는데 네. 그 결과가 아. 성과로 나타나고 아. 또 그 성과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럴 때 그렇죠. 내가 뭔가를 좀, 잘했는데 네. 인정받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회식 같은 걸 할 때 사람들이 뭐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서로 엄청난 연대감을 그렇죠.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니 뭐 예. 함께 한다는 둥 예.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행복했던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무 시간보다는 근무 외 시간에 행복을 많이 느끼셨네요. 그죠? 그런가요? 저는 기억을 해보면 직장 상사가 갑자기 아파서 출근을 안 할 때 이럴 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반면에 좀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건 좀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나요? 딱히 그렇게 뭘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약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당함을 다라고 느꼈을 때 예.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그렇죠. 느껴지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고 어제와 같은 오늘 일상이 반복되고 네, 반복되는 그죠? 예. 이런 느낌들 예. 그래서 마치 기계처럼 출퇴근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럴 때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좀 대충한 친구한테 네, 평가를 맞아요. 잘 준다든지 뭐 그렇죠. 이럴 때도 좀 네. 불행하다고 느끼죠, 그죠? 어쨌든 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행복과 관련된 얘기 주로 이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예. 직장인들은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때때로 네.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네. 뭔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죠. 네. 예. 사람들은 왜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네. 또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또 돈 같은 것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셔서 그죠? 그죠? 결국엔 뭐 예.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예. 뭔가 자기가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 예, 아닐까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사는 삶의 최종 목적이 바로 행복이고 나머지 활동들 예를 들면 돈을 번다,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뭐 그저 쾌락을 즐긴다 이런 활동들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원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도 또 뭐 연봉 많이 주고 뭐 많은 돈을 얻으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 때문에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만약 그런 걸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길을 쓰고 그냥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불행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뭐 사람마다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수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주로 연예인 같은 분들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죠. 하지만 모두가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나 자신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뭘 할까요? 가령 뭐 자유인님께서는 행복을 얻기 위해 주로 뭐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자유 이꼴 행복인 사람이다 보니까 자유를 찾기 위한 것도 사실은 네. 결국에 제가 좀 그렇죠. 행복해지는 길을 예. 찾는 건데 그렇죠. 그 자유를 얻기 네. 위한 또 활동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히 뭐를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할 얘기가 답하기가 별로 없네요. 어렵죠, 그죠?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뭘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의외로 쾌락에서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령 주변에 보면 음주 가무나 오락 같은 걸 즐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네. 자유님도 평소에 음주 가무 되게 즐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네. 술꾼으로 몰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자유님을 표현할 수 있는 네. 모습 중에 또 그것도 한 네, 일면이긴 그렇습니다. 하겠죠.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은 음주 가무를 즐기기에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마음만 먹으면 술을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 중에는 뭐 밤 12시 넘으면 술 못 먹고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술꾼들한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죠. 물론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술집을 찾는 사람,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술을 마시는 것, 뭐 음주 가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끝나고 나면 조금 그죠? 달라지죠. 네. 그죠? 우리가 술을 마실 때까지만 해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죠? 좀 과도한 음주가 끝나고 나면 일단 술값 계산하는 순간부터 불행에 빠지죠. 그죠? 또 집에 가려고 귀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밤 네. 12시에 막 택시 잡으려고 막 그렇죠. 길거리에 서 있을 때 많죠. 또 집에 가면 배우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도끼눈을 뜨고 이 잔소리를 막 해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한마디로 음주 가무가 과도하면 잠깐은 행복한데 나머지는 좀 긴 고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라는 수단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하다라는 환상을 주는데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요게 좀 심해지면 마약처럼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매일 음주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 그 음주 가무나 오락 등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감각적이고 좀 쾌락적인 자극적인 쾌락은 마약과도 같아서 그걸 하는 순간에는 잠시 행복감을 안겨주지만 그걸 하지 않는 순간에는 오히려 당사자를 고통이나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해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수단은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나치게 좀 자극적인 것일수록 네. 한번 맛을 들이면 네. 잘 통제가 안 되고 그렇죠. 그만두고 싶어도 네. 자기 의지의 힘만으로는 그렇죠. 어려운 것들이 에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강해서 습관이 되면 통제가 어렵죠. 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게 되고 그 결과 더 불행해지고 또 그 불행을 잊기 위해 또다시 음주 가무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제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죠. 괜히 찔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억제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음주나 오락을 억제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억제하고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글쎄요. 뭐, 스님도 아니고 네. 억제하면서 행복에 이른다란 말이 너무 잘 어려운 느낌이- 질문인 것 아, 같은데요. 그쵸. 네.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는 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논쟁을 했으니 그럼 행복을 억제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좀 이해는 잘 안 가실 텐데 네. 네덜란드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에티카라는 책에서 행복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말이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 스피노자의 주장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스피노자는 쾌락을 억제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음주 가무를 막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안 마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행복해지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뭐 더 힘들어하고 그렇죠. 이젠 술마저 못 먹는단 말인가.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좌절감에 뭐 빠질 것 같은데요. 금단 현상이 올 수도 네. 있고 그죠? 예. 평소 음주를 즐기던 사람이 단지 자기의 쾌락을 억제한다고 해서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가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오히려 그는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면 자극적인 쾌락을 탐하지 않게 되는데요. 가령 평소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은 특별히 자극적 쾌락을 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사는 것 자체로 행복한데 뭐 특별히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쾌락을 억제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스피노자의 주장이 이해되시나요? 네, 아주 약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예, 들긴 그쵸? 하는데. 예.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왜 우리 직장 다니다가 점심 식사를 간혹 중국집에 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집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햄릿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햄릿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고민인데요. 중국집을 가면 대체로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 네. 고민 해보신 적 네. 있으시죠? 예. 그래서 왜 짬짜면도 나오고 그쵸,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예. 네. 근데 짬짜면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별로 아닙니다. 네.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내가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날따라 짬뽕이 맛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을 시킬 것 하고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네. 뭐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처럼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남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후회가 남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언제일까요? 글쎄요. 시켰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대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기가 선택한 게 너무너무 맛있는 경우죠. 가령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오늘따라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때라면 내가 시키지 않았던 짬뽕에 대한 생각이나 미련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만족해서 행복한 경우라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엔 무작정 행복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 스스로 그 선택을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러다 보면 네. 괜히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미련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예. 갖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신 것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행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가령 결혼은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결혼했는데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많죠 요즘에. 이혼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하는 그죠?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요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서 이혼을 하면 결혼 때보다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재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왜냐? 이거 역시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막상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 또다시 행복할 목적으로 재혼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결혼하는 분보다 네. 재혼하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그쵸.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판단력이 좀 부족할 때 결혼을 하고 네.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고 또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을 한다는 뭐 이런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개인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모두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네. 이 말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규범일 텐데요.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 도덕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고 이 상황을 철학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남의 배우자를 탐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기존의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만약 기존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면 굳이 남의 배우자를 탐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행복의 핵심은 스피노자 주장처럼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예. 아까는 아리송했었는데 네네. 쾌락을 억제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예. 가슴에 와 닿는데 그렇죠. 예. 결국 내가 먼저 내 현재 삶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에밀 사르티에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알랭의 행복론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불필요한 쾌락을 억제할 수도 있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자신의 삶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행복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예. 우리가 사실은 좀 막연하게 네.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 행복이라는 건데 네. 행복에 대해서 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아주 좋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 한 줄평 시간입니다. 자, 의원님, 그 오늘 방송에서 뭐 느낀 점이나 좀 인상적인 내용을 한 줄평으로 쫙 요약해 주시면. 오늘은 조금 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네,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 예. 자신의 선택을 네. 항상 긍정하라. 아, 순간의 쾌락은 결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그죠? 자기가 선택한 걸 행복하게 만드는 노력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억제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죠? 나는 혹시 지금 불필요한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